지난 토요일 날 이제 울산에서의 담판, 울산 담판, 울산 회동 이것을 통해서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나이 순으로 해보면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중요도로 본다면 이제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일체가 되는 그러한 뭐 축제 분위기 비슷한 이제 그런 자리를 연출을 해내면서 오늘 서울 송파구 그 올림픽 경기장에요 K스포돔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K는 코리아, 스포는 스포츠, 돔은 이제 천정 있는 덮개가 있는 K스포돔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습니다. 잠시 뒤에 정확하게 그 세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김종인 점령군이 선대위를 장악하는 그러한 일들이 약간 부드럽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점령군은 이제 그동안에 김종인 없이 구축해놓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그런 얕은 수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만 놔두고 그것을 대신하는 다른 기구, 정확하게는 총괄상황본부, 총괄상황본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직할부대로 직속기구로 이제 김종인 있으면 총괄선대위원장 그 밑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그 밑에 이제 10수명의 공동위원장 뭐 이렇게 그 밑에 이제 무슨 본부장, 직능본부장, 조직본부장, 정책본부장 뭐 특보단장 뭐 이런 이제 업무지원단장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천천히 은근슬쩍 바지저고리를 만들고 대신에 이제 김종인의 직할부대 총괄상황본부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선거대책위원회 비슷한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청와대에는 이제 물론 대통령이 국무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을 다 거느리고 있지만 장관들이 있지만 그 장관들을 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청와대 수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견주어 본다면 기존의 장관들과 내각은 기존의 선거대책위원회인데 김종인이 자기의 수석 참모들로 총괄상황본부라는 것을 만들고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 총괄상황본부장도 내정을 했죠. 이게 아마 실질적인 선거지휘본부, 실질적인 선거대책기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11시 김광일 씨 오늘 톱뉴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김종인 원톱, 윤석열 선대위 오늘 출범, 선거대책위원회 슬로건이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전례가 없다 싶을 만큼 아주 뭐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죽하면은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11글자를 남겨놓고 마치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합니다마는 끝장내자 이제 너희들 당신들과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건 끝장내자는 뜻이거든요. 누가 봐도 끝장내자입니다. 보통 사람한테도 그렇고 정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는 너하고 나하고 이제 다시 볼 일은 없겠다 했을 때 쓰는 말투입니다. 이준석 씨가 아무리 그날 밤 술이 한 잔 권하게 돼서 썼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당 대표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라는 이가 술 한 잔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은 아마 급박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게 봉합이 되고 물론
안에서 아직도 이 내연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불씨가 100% 꺼졌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내부 갈등에 같이 엮여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이제 출범을 합니다. 뭐 윈윈 선대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상생 모드로 이제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종인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절대 호락호락할 수 없는, 그리고 지난 3번에 걸쳐서 거의 비틀거리고 있는 당 속에 들어가서 어찌되었건 선거를 이기는 성공 공식을 만들어내는 김종인 매직을 써온, 현실적으로 그걸 입증해 보였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었고 2016년 민주당이 총선을 싹쓸이하는데 그때도 이 김종인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 선거 시장 선거 이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찌됐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어제도 갔다고 그러죠. 어제도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가서 자기 책상과 사무실 어디인지도 봤을 거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만나서 대담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왕에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 놓은 뭐 조직본부 총괄자가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직총괄, 뭐 정책총괄, 직능총괄, 특보단 총괄, 먼 총괄 다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다 받았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대체적으로는 다 퉁을 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 보고서 가지고 온 걸 바닥에다 팽개치지는 않았겠지요. 서로 점잖은 처지에. 그러나 아마 그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 모양새를 갖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직할 부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총괄 상황본부. 이제 거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오른팔처럼, 자기 복심 중에 복심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갖다 앉힐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 임태희, 총괄 상황 본부장에 이미 내정을 했습니다. 총괄 상황 본부장. 이제 총괄 상황 본부장 밑에 실장을 4명 둘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상황실장, 전략기획실장, 정무대응실장, 정세분석실장. 종합 상황, 전략기획, 정무대응, 정세분석. 그 비슷하거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와 직능들이 저쪽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이 자기 직할 부대 하에 4개의 실을 둔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인 직할 부대가, 친위 부대가 윤석열 후보가 기왕에 만들어 놓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점령을 해서 이제 모든 걸 접수를 하는 겁니다. 다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꺼내놔. 오늘부터 내가 접수, 오늘부터 우리가 접수, 오늘부터 내가 지휘하는 대로 진행한다. 그런 겁니다. 그 앞에 이미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대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일정 공간,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임태희 전 비서실장,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뭐 윤희숙 전 의원, 가령 이런 사람들을 김종인 사단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 김종인 사단이 들어오면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비켜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해오던 일, 자
호로록 부른 다음에 내가 오늘부터 총괄선대위원장이야. 지금부터 동작 그만. 자기가 하던 일 컴퓨터 그대로 놔두고 당신들은 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기자들 앞에서는 부드럽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책상 하나씩 달라는 말이야? 책상 없어서 일 못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비켜라. 자, 나중에 낯 불 켜고 험한 얘기 오가면서 물러나기 전에 비켜라. 김종인 사단이 오늘부터 선대위는 점령한다. 장악한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그런 걸 윤석열 후보가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울산 단판을 지었던 것이며 그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전화 대응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모였던 6명 사람들한테 엄지척했다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김종인이 수락했다. 그래서 막 그대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축제 분위기가 끝까지 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무지막지한 점령군이 들어와서 그때 축제를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은 몇 가지 키워드가 이제 새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중도 확장, 그다음에 통합. 통합이라는 것은 서진 정책을 말하는 거죠. 호남 유권자들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이제 접근 이것이 이른바 통합이라는 말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당 내부에 있었던 뭐 친이계 인사들이라든지 또는 김종인 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한 어떤 파열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통합. 그다음에 이제 청년 세 번째 키워드는 청년 그룹이 유권자로서 전체 유권자의 19%인가요?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청년 그룹이 유권자로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청년이라는 키워드에 힘을 실어준다는 건 곧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청년. 그다음에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강조해 왔던 게 있는데 약자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없이 선거대책위원회를 발표했을 때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중도, 통합, 청년, 약자 이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발등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오늘 뭐 4천 몇백 명 또 신규 확진자 발표됐더군요. 이제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5천 명 선에서 일시적으로 그 숫자가 꺾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뭐 청와대 청원에는 이 청소년 자식들에게 이 코로나 백신 안 맞힐 권리를 달라. 뭐 이게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가 이제 곧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을 안 맞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학원을 못 가게 하겠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자 이제 또 일부 학부모들은 들고 일어서서 아니 이게 무슨 전체주의냐?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일 수가 있는데 그걸 걸어서 우리 아이가 학원에도 못 가게 된다? 아 그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이런 이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100조 원 찌질이하게 뭐 10조 뭐 3조 뭐 이렇게 언발에 오줌 넣어봤자 하나 쓸데없다. 확실하게 그분들이 다시 재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100조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쓰는 말은 아니고 정치에 이제 몸담기 시작했을 때부터 썼던 말인데요. 9가지가 달라도 나머지 1개, 즉 정권 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 9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 그 하나가 정권 교체다. 그거는 지난 6월 달에도 이미 7월 달에도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정치 철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호남 출신 4선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박주선 전 의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왜 그 유세 트럭에 같이 올라타서 즉흥 연설을 했던 비니좌, 빵모자, 그걸 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자 확 눌러쓴 그 모자를 쓰고 이제 유세를 해서 그 왕좌 할 때 좌자를 붙여서 비니라는 모자를 쓰고 거의 왕좌를 차지할 정도로 큰 공헌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비니좌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노재승 씨, 이제 합류를 한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노재승 씨는 커피 편집샵 블랙워터 포트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함익병 피부과 의사죠. 그다음 박주선 국회 부의장 했더니 이런 이들을 공동선대위원장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운데 있는 함익병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잠시 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여러 신문들은 후일담들을 하기가 바쁩니다. 이 울산 단판, 울산 거사, 울산에 있는 뭐 불고기집에서 오후 7시 넘어간 시간에 이제 2시간 10분 동안 이제 6사람이 모여 있었죠. 거기에 중요한 사람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비서실장, 당대표 정무실장 이런 사람들이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로 저 사진인데요. 3일 저녁 때 울산 울주군 저 가운데 불판이 있죠. 불고기 구워 먹는 불판 거기 이렇게 있었고 저 사람들이 미리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물밑 대화가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삐져가지고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부산으로 잠행 정치를 이준석이 펼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 측하고 윤석열 후보 측하고 그 대리인들이 꾸준히 서로 물밑 접촉을 했었다. 따라서 이준석이 부산 찍고 순천 찍고 여수 찍고 제주 찍고 울산까지 온 것도 다 계획된 행보다. 이런 겁니다. 후일담이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똑똑한 척 하는 거지요. 그릇이 와장창 깨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뭐가 모양 좋게 성사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숟가락 들어얹고 내 다 알고 있었지. 내가 그거 말이야 이준석한테도 말하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말하고 해서 그 울산에서 만나게 된 거야. 이런 사람들은 100명쯤 나타날 겁니다. 국민의힘.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다 역할을 했다고 지금쯤 떠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튼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울산이지 않습니까? 울산시장도 했고요. 뭐 울산시장 개입 선거 공작 사건 그거의 피해자이기도 한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기에서 그 술이 좀 오고 가고 이런 저녁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거의 술잔을 입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단판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그 한계선을 넘지 말고 뭔가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해야만 양쪽이 이제 합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역할을 술에 취하면 말이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얘기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술 안 먹고 술자석에 같이 앉아 있어 보면은 정확하게 30분 단위로 아까 했던 얘기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술을 안 먹고 끝까지 있으면서 이제 메모를 해가면서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 원하는 게 뭐요? 자, 윤석열 후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는 자, 고개를 끄덕이시고 안 되는 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안 된다. 악큐를 지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덜컥 받아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또 김종인 위원이 선선하게 자, 네, 뭐 가서 힘을 합치시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이준석하고 윤석열 두 사람이 그 울산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거의 끝나가면 왜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대표의 측근 누구 실무진이 계속해서 평창동에 있는 김종인 자택으로 아마 중계방송을 했을 겁니다. 신문기사에는 이준석 대표의 실무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랬는데요. 통신병 역할을 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통신병인 겁니다. 통신병. 그러니까 김종인의 총괄 상황본부, 김종인의 총괄 상황본부 거기에 임태희 본부장이 있다면 이준석은 통신병 역할을 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그 울산에서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하고 둘이 만난 것 같지만 이준석 대표는 통신병 아바타 역할을 했고 사실상 김종인과 윤석열이 만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울산 불고기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김종인은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이 휴대폰 켜놓고 있는지도 모르죠. 요즘 휴대폰 성능이 오죽 좋습니까? 그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귀대기하고 다 듣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소설 쓴 겁니다. 잊어주십시오. 이제 그만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쯤이면 내가 나설 때가 됐군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를 거는 형식이긴 했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요. 자,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이 성사되면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 권성동 당 사무총장, 김재원 최고위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정진석 의원 이런 사람들도 지난 2일 날 목요일인가요? 평창동의 김종인 위원장 집을 찾아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금 정책총괄본부장 맡고 있지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저녁밥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김종인 저녁밥, 그다음에 권성동, 뭐 김재원 최고위원, 정진석 하고 이제 평창동.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내가 그 사모님 김미경 교수님 내가 설득해갖고 김미경하고 나하고 쌍수로 이렇게 양수겸장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설득해서 오게 된 거지. 이렇게 공치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하러 간 게 아니고요. 아마 충성맹세하러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걸 알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꼭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으로 봤을 때 반드시 전권을 틀어쥐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지휘를 하려 들 것이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가서 김종인 위원장으로 오시면 저희가 받들겠습니다.
이런 충성맹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숨은 주역으로 홍준표 의원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왜냐하면 홍준표, 윤석열 이제 두 사람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그랬거든요. 이제 마음 편히 백의 종군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참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홍준표 의원을 만나야 될 뭐 긴박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그 홍준표 의원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무슨 메시지냐? 김종인 위원장한테 압박이 되는 겁니다. 영감님, 끝까지 내가 보낸 꽃가마를 타고 오시지 않으면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우리 선대위에 합류를 하면 총괄위원장 자리 나하고 거의 민심에 있어서는 나보다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따낸 홍준표 의원이 총괄 선대본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본부장이 아니고 위원장이 본부장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뭐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압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느 날 깜짝 발표가 된다고 하면 김종인은 더 이상 이제 비집고 두를 자리가 없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홍준표 의원과 그 선거대책위원회를 쌍톱으로 투톱으로 권한을 나눠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총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옥상옥 하나 더 자리를 만들어서 온다 한들 홍준표 의원이 뭐 고분고분 그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타진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만남 자체로서 이미 김종인 위원장을 상당히 압박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이제 윤석열과 그 이준석이 얘기를 이제 김기현이 다 메모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얘기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 얘기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문고리 3인방 인사 경질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윤핵관이라고 있죠.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언론풀이에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이 당무 우선권을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당무 우선권을 실행을 하되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자. 후보가 대표에게 요청을 하고 대표가 후보의 요청을 정중히 따른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발표는 그대로입니다. 말은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이준석 당대표의 결재 도장을 받아서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후보가 대표에게 요청하고 대표는 후보의 요청을 정중히 따른다. 그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 부분 자기 몫을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통 크게 양보를 했다. 대승적으로 통합을 하는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것은 곧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어떤 개인 철학을 실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자 서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전화를 했다는 것이지요. 전화를 한 몇 분 동안 짧게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오기로 했어. 이제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중앙
선거대책기구의 장으로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발표한 겁니다. 중앙선거대책기구의 장으로서.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쓰지 않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대책기구의 장으로서 당 사무 전반을 조정하고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만든 표현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문자로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중앙선거대책기구의 장으로서. 장은 어떤 기구나 조직의 단체에 있어서 장은 2명이 될 수 없지요. 딱 1명만 있는 거죠. 원톱. 원톱의 톱은 나다. 그걸 당신의 입으로 확실하게 천명을 하라. 이게 중앙선거대책기구. 기구라는 말을 썼어요. 선거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대책기구의 장으로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불러준 표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당무 전반을 조정하고 당권도 다오. 당 사무국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 이것도 다오. 당무 전반을 조정하며 세 번째, 선거대책위원회를 총괄한다. 선거 총괄권. 이 세 가지 권한을 내 손에 줘야 내가 갈 수 있다.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또 받아들인 겁니다. 이날 합의문 문구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문자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나온 말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큰 구상인 누구나 역할에 있는 메머드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상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메머드의 털을 좀 깎아내고자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면도를 해놓고 보니 그 털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불필요한 악취나 파리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참 이준석 대표 어떨 때는 안타까운데요. 왜 이 말까지 했는지, 왜 파리때가 많이 사라졌다, 악취가 없어졌다 이 말까지 했는지. 지금까지 파리때로 지목되어 온 윤석열 후보 측근에 있었던 인사들을 다시 한번 매우 모멸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한 몸이 돼서 잘하게 하자 얘기를 해놓고 이게 또 무슨 파리때가 사라졌다니요. 아니, 파리때라는 말 하루라도 입에 안 올리면 어디가 덧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메머드의 털을 깎아가지고 면도를 한 코끼리라는 말을 썼어요. 면도를 한 코끼리. 코끼리가 수염이 났었답니다. 코끼리가 수염이 나면 메머드지요. 맘모스. 그 털을 다 깎아냈더니 이제 피부가 다 드러나는 코끼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코끼리의 운전수는 김종인이다. 누가 아바타 아니라 할까 봐.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취와 파리때가 사라졌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건 말을 만들어 본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몽골 기병 선대위, 본인이 몽골 기병처럼 이제 순발력 있게 움직이겠다고 했으니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코끼리 선대위, 몽골 기병 선대위와 코끼리 선대위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몽골 기병, 코끼리 누가 이길까요? 코끼리 한 마리가 몽골 기병 수십 명을 대적할 수는 있겠다 싶으면서 몽골 기병들이 또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온 사방에서 벌떼처럼 달라들면 코끼리가 또 이제 견뎌내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양쪽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함익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함익병 앤드 에스더 클리닉,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이라는 피부과 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함익병 씨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발표가 됐다가
이제 철회를 했는데요. 함익병 씨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인가요? 월간조선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제 저게 문제적 발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를 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의무를 보면은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무슨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뭐 있습니까?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 돼. 부조실에 지금 제가 우리 송 PD님하고 메시지 봤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 중에 여성들은 그 국방의 의무라는 한 가지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으니 권한 또한 그 4분의 3만 하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더 잘 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 대한민국 발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 18세 이상이라도 세금을 내기 전에 투표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그게 문제적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함익병 씨가 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습니까? 아니면 100% 다 뭐 할 얘기 했구만 이런 생각이신지요? 아무튼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사전 검증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이렇게 발표가 된 공동선대위원장 그랬다가 또 철회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참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